최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투자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같이 알아보고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가 2차 전지 원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나라는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 뭐 유튜브 상에서 배터리 아저씨가 인기인데 자갈치 아짐의 공식 배터리 아저씨 부경대 금속공학과 왕재필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경대학교 왕재필 교수입니다. 예. 최근에 저는 뭐 알지도 못했지만 하도 뭐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에코프로 BM 여기가 뭐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한 기업 이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이죠. 7월 26일자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45조 원으로 현대자동차 42조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고요. 현재 7월 18일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의 황제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관심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지금 옮겨온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전기자동차의 성능하고 바로 직결되는 2차 전지, 즉 배터리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라는 이 기업은 이 배터리 중에서 이 양극 소재를 현재 제조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현재 기업이고요. 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이제 배터리 시장과 관련된 이 양극 소재 시장이 같이 동방선장한 그러한 결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국내 2차 전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2차 전지 제조, 특히 양극재 제조 기업들도 같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모르는 게 에코프로가 있고 그 자회사 BM이 또 있고 그런데 에코프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보도로만 연일 급증하고 있다가 완전 뭐 100만 원 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요인도 전기차 때문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뭐 청취자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수요자분들은 전기차 성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국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더 큰 용량을 갖고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급속 충전이 가능한 성능 좋은 전기차를 갖기를 원하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즉 이 전기차의 성능은 이 배터리 성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합쳐져서 바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에코프로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원이 60만 원이 됐다가 60만 원이 거기서는 이게 투자자들도 이거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120만 원이 됐다가 막 이러니까 야, 이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재 맞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에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 트렌드에 잘 맞고요. 특히 이러한 이 결국에는 자본이 투자가 되면 관련된 기술에 대한 속도가 당연히 앞당겨질 수가 있고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나 안정성, 그다음 충전 속도 등 더 향상된 전기차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본 투자는 기술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에너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아주 우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친환경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 미리 수주를 받아서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에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는 이러한 주가와 함께 기업들의 관심이 더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업들 또한 이러한 관심과 함께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더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냐 마느냐 여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자본이 몰리고 있고 핫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이제 결국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2차 전지도 당연히 이렇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원료 가격도 좀 비싸지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2차 전지 원료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이제 리튬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리튬, 코발트, 니켈이 2차 전지 원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공급이 수요를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해서 이러한 원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또한 외부 요인으로 보면 이 전기차 판매량도 2차 전지 원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이 전기차 점유율이 높은 국가의 전기차 판매량이 높으면 이러한 핵심 광물 가치도 현재 상승하는 편인데 현재 그 핵심 광물 이 세 가지 가격이 소폭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중국의 이러한 전기 자동차 수요가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광물 생산량이 많이 확대가 된 측면도 있고 또한 좀 대외적으로는 불안한 그런 경제 상황 등이 여러 가지 겹쳐서 현재 핵심 광물들 가격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원료 가격 변동에 뭐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료로 할 수 있는 리튬, 코발트, 니켈 이 3종의 광물에 대해서는 전량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수입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는 신품 대비해서 한 효율이 한 70% 정도 떨어지면 이제 교체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배터리가 이제 교체 대상이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사용 리유즈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활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이제 폐기된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을 회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핵심 원료를 회수해서 다시 2차 전지를 만드는 원료로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내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 핵심 광물을 100%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이나 리유즈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왜냐하면 정말 획기적인 거잖아요. 뭐 내연기관은 휘발유 태워버리면 그냥 하늘로 날아가서 다 없어지고 엔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못 쓰고. 그런데 이 배터리는 어쨌든 재활용을 해서 다시 또 배터리로 만들어낸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있는 핵심 광물들은 이게 그러니까 폐 배터리가 되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함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리사이클링해서 거기에 있는 핵심 광물들을 잘 회수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기술을 지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서 그 연구 성과를 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저 전기 버스 그 배터리 재활용 그 문제를 맞습니다. 주로 지금 다루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이 하부에 배터리가 대략 한 2톤에서 3톤 정도가 깔려 있고요. 근데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평균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7년에서 10년으로 보면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많고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핵심 원료 있는 리튬 그다음에 니켈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것을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쪽에 조금 집중해서 기술 개발을 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자원이 부족하고 아예 없어서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은 하셨지만 이제 전기차 성능이 배터리 성능하고 직결된다. 근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기차 성능하고 배터리 성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게 이제 배터리에 요구되는 성능이라 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뭐 전압이라든지 충전 속도, 수명 등은 이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흔히 배터리 하면 플러스 극이라는 양극, 마이너스 극이라는 음극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전해액 분리막이라는 4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플러스 극 에 해당하는 걸 양극재라고 하는데요. 이 양극을 이루는 소재가 바로 리튬 소스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극재의 구조와 그리고 화학 조성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양극재 성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성능이 달라지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 전기차 성능이 좋아지는 이러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한 몇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이제 조금 배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뭐 문과 맨날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인데 이제 조금씩 열리는데. 감사합니다. 요 얘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요즘 초전도체가 또 개발이 돼가지고 요거 상온 초전도체 개발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초전도체가 뭐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제 초전도체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초전도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저항이 없는 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0이 되는 그 온도 이하, 극저온에서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현상을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상온 초전도체라는 말은 25도씨, 그러니까 여기죠. 25도씨 1기압. 1기압에서도 이렇게 저항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실현이 가능한 것을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상온에서 이러한 초전도체를 활용을 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활용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수 있고요. 또한 이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에너지 손실 없이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효율을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전도체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이 되면 전기차 에너지 효율하고 주행거리, 충전 시간을 크게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온 초전대 기술은 현재로서는 개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두 기술이 서로 보완해서 결합하게 되면 배터리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발전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행복과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된다. 검증해 보면 뭐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어쨌든 예. 이렇게 실험해 한번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 아닌가 예, 싶네. 예. 그 진짜 신기한 게 예. 그 초저도체가 그냥 위에서 계속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그냥 예, 예. 계속 도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전기가 흐른다는 게 그럼 뭐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 예. 전기 안 주고 그냥 그렇죠. 예, 예. KTX 막 다니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예. 경우가 예, 예. 그러니까 25도니까 전기 맞습니다. 저항이 0이라면 예.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예. 그 전에는 이제 극조원이라고 해서 네. 아주 그러니까 뭐 영하 200도. 영하 200도 네. 아주 네. 극조원에서만 구현되는 네. 이러한 성능과 기술들이 상온 1기압에서 그러니까. 구현이 된다니까 향후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갈 길은 조금 먼 것 네.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경대 금속공학과 왕재필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덥고 지금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또 태풍 소식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건강 관리 잘하면서 안전하게 보냅시다.